아침 주요 뉴스의 인터뷰까지 플러스해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브리핑 플러스 김동인 시사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북미 정상물 회담을 한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 밝혔어요.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헤드라인으로 뽑아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연설 내용 자체는 굉장히 길었는데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그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언급은 좀 일부분에 해당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가장 중요한 워딩이라 또 이렇게 좀 뽑아봤고요. 예.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다시 북미 정상회담을 해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미국이 계산법을 바꾼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요. 그러니까요. 그 전제가 근데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는데 또 어조가 그렇게 유화적이진 않았습니다. 예. 최대로 압박하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압박이라는 것이 예. 사실 이제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하자는 이런 조치에 대한 요구, 또 미국의 선 비핵화 요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직접 제한 기간도 못을 박았는데요. 올 연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미국 대선 일정도 협상 요소로 고려 중이라는 걸 드러낸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안 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인 문제를 제대로 못했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시간이 누구 편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도 주말 사이에 대화 방침을 밝히긴 했는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네. 네. 같은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고 예. 그리고 이 뭔가 대화가 풀어가는 것 같긴 한데 정작 이렇게 맞아요. 꺼내놓고 보면은 이 전이랑 뭐가 이렇게 예, 달라진 안 거지? 좁혀지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 이 반나절만이죠. 사실상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4월 13일에 이 트위터에 관련 언급을 남기긴 했습니다. 예. 나는 김정은과의 관계가 아주 좋다. 근데 이 말도 사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개인적으로는 사이가 매우 맞아요. 좋다. 김정은 위원장도 그 얘기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언제든 편지 보낼 수 있는 사이다. 뭐. 그렇게 예.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일단은 동의했어요. 네, 3차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에. 네, 이 시간 순서대로 보면 지난주 목요일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예. 금요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 그리고 예. 뒤이어서 이 트윗이 나온 건데 음. 간접적으로 서로 의사를 주고받긴 했지만 간극이 또 있습니다. 자세히 예. 보면 예. 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장기전이 될 것이다. 라면서 사실 이거는 내부 대비를 하라는 일종의 신호였어요. 맞아요. 어제 연설은 내부에도 공개가 된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대치 국면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시한을 연말로 잡았는데 이에 반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상관없다라는 어떤 신호를 보이고 있고 물론 예. 이제 북한이 연말이라는 어떤 예. 시한을 잡긴 했지만 이게 뭐 회담 날짜가 연말이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실무 협상이라도 어쨌든 연말 전에는 우리가 예. 좀 관계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김정무 위원장이 연설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네, 이 반응이 좀 시끌시끌했는데요. 예.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추세를 봐가며 예. 이 좌고우면하고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중재자가 되겠다, 촉진자가 되겠다 했는데 네, 이 얘기에 약간 뭐랄까 좀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청와대에서도 여전히 어떤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방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좀 서운한 뉘앙스를 좀 풍긴 겁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이 한마디를 꽤나 좀 중시 여기고 있어요. 예.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 일면에 이 북도미도 남을 압박한다라면서 운전석이 좁아졌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조선일보도 오지랖 중재자 행세 말라라는 굉장히 단순한 한마디를 헤드라인으로 예. 배치했습니다. 예. 반면 한겨레는 김정은 3차 북미 회담 용의 트럼프 화답 그리고 예. 경향은 3차 회담하자는 북미 서로 변화라며 긴 대치를 예고한다. 이렇게 좀 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마디 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공이 막 미국, 북한, 남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또 김 위원장 시정연설에 대한 예. 언급을 이 자리에서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과연 대북 특사를 보내는 문제를 언급할지 예. 이 부분도 지금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이 여러 언론 보도를 좀 종합해 보면 원론적으로 다각적인 접촉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긴 하겠지만 예. 구체적으로 대북 특사를 오늘 바로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예. 아직 뭐 대북 특사를 보내려고 해도 네, 저쪽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은 오늘 아침까지도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라와 있는 사건인데 분당 차병원에서 의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서 사망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또 은폐했다. 이런 소식이에요. 네,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조금 이게 정말 사실인가 예. 이렇게 좀 의심을 했는데요. 어제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신생아가 예. 의사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서 사망을 했는데 예. 이걸 병원 측에서 병사 처리하는 바람에 3년 동안이나 이 사실이 은폐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 이 보도에 따르면요. 예. 사건은 2016년 8월에 발생했는데 예. 제왕절개 수술 후 태어난 아이를 받아서 옮기다가 의사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이때 아이가 의사 품에서 빠져나와서 예.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는데요. 결국 예. 몇 시간 뒤에 숨졌고요. 아. 분당 차병원 측은 이를 예.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병사 표기를 했어요. 이 사망한 원인이 무엇이냐는 표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외인사 또 병사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실제로는 외인사 그러니까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구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이럴 경우에는 또 부검을 해야 됩니다. 예. 일단 병사 표기가 되어 있는데 특히 이걸 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이 예. 좀 더 충격으로 다가와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아청소년과에서 이 아이가 넘어진 후에 예. 떨어진 후에 이 아이의 뇌 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 두개골 골절 그리고 출혈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부모들한테 숨겼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이 두개골 네. 골절하고 출혈이 있었다면 네. 그것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던 의료진과 또 수술 이후 치료한 의료진까지 5명에서 6명까지 이를 알았는데 예. 3년이나 은폐됐던 거죠. 숨진 아이의 기록은 또 일부 삭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병원 쪽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해당 보도에 따르면 넘어지는 사고는 있었지만 이게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임신 7개월째 출생하는 고위험 신생아였는데 예. 아이가 죽은 건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의료과실을 보고받고도 이 병원장에게 알리지 않은 당시 예. 부원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자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랬다면 은폐를 하지 말았어야죠. 네, 복합적인 원인이 예. 있다면 그 복합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모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 당시에 명백하게 밝혔어야죠. 그러니까 그걸 예. 3년 동안에 사실 가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의심을 살 만한 충분한 정황이 되죠. 예.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자, 지난주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해서 WTO 소송 거기서 이제 한국이 일본에 승소했다. 네, 오랜만에 들려온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는데 네. 후폭풍이 좀 일고 있다고요? 일본 측 반응이 굉장히 민감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WTO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2심에서 예. 한국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당시 WTO가 식품을 방사능 오염시킬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 라면서 이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의적 차별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애초 한국이 승소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전망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심초사하셨는데 예. 한국에서는 관계 당국에 대한 어떤 칭찬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반대로 일본에서는 좀 반응이 다릅니다. 그렇겠죠. 4월 12일에 고노다로 외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예. 이 일본이 패소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맞지 않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WTO 상소 기구 의원 수가 적어서 음. 제 기능을 못한다. 한마디로 그 상소를 담당하는 예. 의원 수가 적으니까 예.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거는 재판이 끝나고 나니까 재판부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 네. 라고 뒤늦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 하는 말이 뭐냐면 재판부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어집니다. 스가 관방 예. 장관이 이 미국과 연대해서 예. WTO 개혁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재판부 개혁한다고 해서 그 판결이 뒤집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완전한 패소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예. 6월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예. 보통 이런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각국 관계자들끼리 만나면서 또 각
정상회담이 따로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이나 러시아 등과는 정상회담 준비하면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은 따로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계속 나빠지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이 소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연결돼 있는데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네, 일본 시각처 이승용 국장입니다. 예, 예, 국장님. 제가 소개 방금 해드렸고요. 국장님, 일본에서 우리가 패소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예. 이 WTO 분쟁은 2심제로 이번에 공개된 판정이 최종심으로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의 입장을 저희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저희는 일본이 WTO 회원국이라면 당연히 WTO의 판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쭤본 이유가 이게 정말로 이걸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일본에서 뭔가 이걸 뒤집을 만한 혹은 번복할 만한 수를 찾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저희는 다 안심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예, 저도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았을 때 일본 정부가 이 WTO 판정을 좀 인정하지 않는 듯한 예.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통보온 것은 없습니다. 예.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식품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WTO의 최종심 판정으로 후쿠시마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이 계속 금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시한 같은 게 있습니까? 언제까지 금지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도 이 수입 규제 조치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지금처럼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예. 자, 근데 저희가 당초에 예상할 때 1심에서 졌기 때문에 2심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심에서는 어떻게 이긴 거예요? 이번 2심에서 판정을 뒤집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 일본의 원전 상황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성 세슘 검사만으로는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에 어렵다라는 점에 저희가 중점 제기했습니다. 예. 즉 우리 정부가 이번 상소에서 활용한 가장 중요한 논리는 제품 자체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사고 지역의 환경도 고려해야 된다는 우리의 주장이 이번 2심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고 지역의 환경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수산물 자체에 있는 방사능만 볼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고 지역의 환경을 좀 폭넓게 봐서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뭐 이런 논리로 지금 뒤집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가 사고 지역이고 예. 우리가 이 사고 지역이 사고 나기 이전에 그런 환경 상태로 완전히 복원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품의 안전성과 더불어서 환경도 고려해야 된다는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우리가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는 것은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외 나머지 지역에서 수입되고 있는 거는 먹어도 괜찮은 겁니까? 나머지 일본 제품에 대해 8개현에 대해서는 예. 8개현의 일본산 수산물 자체는 아예 수입이 지금 금지가 되어 있고요. 예. 나머지 일본산의 모든 식품들,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들은 저희가 매번 수입이 될 때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인 백베클이라는 기준을 적용을 해서 예. 저희가 검사를 몇 건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미량이라도 혹시 세슘이 예. 검출이 되면 예. 저희가 일본에 기타 액정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서 예. 실질적으로는 미량이라도 세슘이 검출되는 모든 일본산 제품은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의 8개 현에서는 수산물 수입은 금지하고 있는 거고 예.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수입이 되긴 되는데
네, 수입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겨울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산 라면 그리고 사케가 대형마트에 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씀하신 예. 거에 따르면 가공식품이니까 수입 예, 금지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철저히 검사를 해서 들여온 거다라고 말씀을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네. 그래도 이제 이게 후쿠시마산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아무리 가공식품이고 아무리 검사를 철저히 했어도 좀 불안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면 수입 금지를 한다거나 이런 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새롭게 수입 규제를 할 때는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조치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미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새롭게 어떤 전면 수입 금지를 논하기보다는 예. 지금의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이요. 주변 8개 현 이름이 알고 싶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혹시 8개 현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8개 현이요? 예. 제가 지금 3669번 님이 예. 다 외우지를 못하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예. 제가 그럼 봐야지 말씀을 드리는데. 아, 요거는 그러면 네네. 3669번 님께서 네네. 조금 검색을 해 보시는 걸로 하면 예, 어떨까요?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8개 현인데 제가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럴 예. 수 있죠. 예. 요거는 또 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요. 그렇게 네네. 이해를 해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 원산지를 좀 구체적으로 표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시민단체 주장이 그냥 일본산이라고 현재는 표기만 되어 있으니까 후쿠시마산 이렇게 좀 명확히 표기를 해달라. 혹은 8개 현에 속하는 곳이면 거기에 명확히 표기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좀 현별로 원산지 표기를 구체화하는 방법은 혹시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네,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 현재 일본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우리 대외무역법이라든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만 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다만 일본의 지역까지 표기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려면 예. 우리나라 국산 농수산물도 시 군명까지 표시해야 하는 그런 국내 업계에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점들이 있기 그런 때문에 부분도 있군요. 예. 예,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약처의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었습니다. 제가 예정에 없던 질문을 드려서 좀 네. 당황을 하신 것 같은데. 8개 현 제가 간단한 말씀드리면은 예. 후쿠시마, 저희 이라바키, 이바라키, 군마현, 또 미야기현, 이와테현, 예. 도치기현, 지바현, 아오모리현이고요. 태평양 연안에 접해 있는 현들입니다. 맞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위아래 네, 그렇습니다.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외우고 계셨던 건 아니죠? 네. 자, 다음 소식 가볼까요? 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금호 아시아나 그룹, 결국 아시아나항공 매각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채권단에게 추가 자금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를 위해서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할 것이라는 보도가 일제히 나왔습니다. 현재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채권단과 여러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금융위 쪽에서는 여러 자구책 시나리오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것에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런 내용이 담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 수정안, 예. 이것을 이번 주 초에 이사회에서 의결할 전망인데요. 예. 앞서 금호그룹은 지난 10일에 박삼구 전 회장 일가에 이 지분을 담보로 맡기는 조건으로 5천억을 더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 곧바로 하루 만에 채권단이 이건 안 된다라고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상구 전 회장 일가의 금호 구속 지분 담보로 맡기는 양이 네, 한 100 몇십억밖에 안 됐어요. 네, 5% 정도 되는 예. 상황이었는데요. 100 몇십억을 담보 맡기고 5천억을 빌려달라. 네, 그거 안 빌려주죠. 최종구 예. 금융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년간 시간을 줬는데 3년 더 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예.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고요. 이 완전히 오너 일가가 손을 떼기를 지금 예. 바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시아나 팔아라 이렇게 네,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시아나 팔고 나면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굉장히 좀 쪼그라들겠어요. 네, 전체 매출의 그룹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할 경우에는 예. 이 중견 그룹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우건설 인수 무리한 인수 때문에 결국 거대 재벌이 이렇게. 됐지만 네, 예. 결국엔 알짜 사업을 다 토해내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내일이 세월호 5주기입니다. 4월 16일.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서 집회 있었죠? 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주말 13일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광화문 광장에서 기억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이 시민 경찰 추산으로 시민 2천여 명이 참석했고요. 이날 오후부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여러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네. 가수 승리가 필리핀에서 열렸던 자신의 생일 파티에 유흥업소 직원들 데려가서 성접대 했다는 정황은 그동안 있었지만 네. 증언이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요? 예, 이 같이 갔다라는 증언을 예.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 필리핀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했는데 그게 이 버닝썬 문 열기 2달 전이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가는 유흥업소 여성 8명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 이들의 항공료와 여행 경비 등을 승리 측이 지불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파티에 참석한 남성들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예. 진술도 확보한 상태고요. 지금까지는 카톡밖에 없어서 이게 입증이 되겠느냐 했는데 네. 성관계 진술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진전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